이번에는 어디에 지을지를 두고 다투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규모도, 방향도 정해졌고, 부지도 결정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간 자리,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우리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정해졌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이제야 막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발표는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공장은 그 땅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땅과 전력과 행정은 박수 소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지가 정해졌다는 소식에 지역은 오래 기다려온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기대는 정당하고 우리는 그 기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축하 대신 조금 다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 날 그 자리에서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을 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지가 결정됐다는 말과 내일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결정된 것은 위치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지역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발표가 결국 한 장의 발표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누가 언제 무엇을 끝내는지 적힌 촘촘한 실행 일정표로 바뀔 것인가. 땅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월별로 짜인 시간표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끝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늦어지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적힌 문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지역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돼 있어야 합니다. 발표는 하루면 끝나지만 시간표는 사업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남은 이미 한 가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실제 사업이 오래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정 사업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교훈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획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행 조건 하나가 늦어지면서 그 뒤에 모든 일정이 함께 밀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고 첫 삽을 뜨기까지, 그리고 첫 삽에서 실제 가동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긴 공백이 있었는지를 지역은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공백은 대개 눈에 띄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전력이나 용수나 인허가 같은 조건 하나가 조용히 밀리면서 생겼습니다. 화려한 조감도가 공개된 날과 그 땅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한 날 사이의 거리. 이번에는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는가? 규모를 자랑하기 전에 그 거리를 먼저 줄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뜻밖에도 반도체가 아니라 비행기입니다. 이 땅은 군공항이 옮겨간 뒤에야 온전히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군공항 이전은 언제 확정되고 오염된 땅의 정화와 활주로 철거는 언제 끝나며 소유권은 언제 넘어옵니까? 이 선행 조건의 시간표와 메가프로젝트의 착공 시간표는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까? 부지가 결정됐다는 말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체 일정을 통째로 밀어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길목입니다. 공항을 옮기는 일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고 여기에는 대체 공항의 입지와 주민 동의라는 별도의 시간표가 따라붙습니다. 즉 이 사업의 시작점은 전혀 다른 사업 하나가 제때 끝나느냐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 단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각 단계의 완료 목표 시점은 언제인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로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행 조건의 시간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지역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기는 지연은 뒤에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지가 아무리 넓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넓은 땅일 뿐입니다. 첨단 제조와 데이터 연산은 상상 이상의 전력을 먹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업이 다 들어섰을 때 필요한 전력은 얼마이며 단계별로는 어떻게 늘어납니까? 기존 전력 계통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어디까지이고 새 송전선은 어느 노선으로, 변전소는 어디에, 그리고 언제 완공됩니까? 안정적인 전원과 재생에너지는 어떤 비율로 섞입니까? 첨단 산업의 전력은 양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품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이 사업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부지가 결정된 지금, 전력 계획은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답들이 공개된 시간표 위에 놓여 있을 때에만 넓은 땅은 비로소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다음은 물입니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는 막대한 산업 용수를 씁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은 얼마이고 광주와 전남의 기존 수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어디서 오고 초순수 시설과 폐수 처리, 제2용수 비율, 그리고 가뭄이 왔을 때의 비상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물이 준비됐다면 다음은 길입니다. 거대한 장비와 원료와 사람이 어떻게 드나듭니까? 고속도로와 철도 화물, 광주 송정역 연계, 항만, 그리고 매일 오가는 출퇴근 교통과 배후 주거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만 명이 일하는 산업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사람들이 살 집과 아이들이 다닐 학교, 병원과 상가가 함께 계획되지 않으면
지어진 일자리조차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를 놓는 일은 사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짜는 일입니다. 물과 길과 삶이 같은 시간표 위에 올라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묻습니다. 이제 지역의 진짜 준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날,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공장은 2년 안에 지을 수 있어도 사람은 2년 만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대학은 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언제부터 길러내기 시작합니까?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력과 냉각을 다룰 인력의 커리큘럼은 지금 개편되고 있습니까? 전문대와 특성화고의 역할, 수도권 인재를 데려올 정주 여건, 가족 단위 이주의 조건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인재는 공장이 완공되는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지가 정해진 바로 지금부터 몇 해에 걸쳐 길러야 가동하는 날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의 시계는 다른 어떤 시계보다 먼저 돌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지의 시계와 사람의 시계가 어긋나면 완공된 공장은 정작 사람을 기다리며 비어있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최소한 5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계, 광주시의 시계, 전라남도의 시계, 전력을 책임질 한전의 시계, 그리고 인재를 길러낼 지역대학과 기업의 시계입니다. 이 5개의 시계가 같은 시각을 가리킬 때에만 공장은 빈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다른 속도로 흐르면 가장 느린 시계가 전체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각 기관이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5시계를 하나로 묶어 책임지는 단일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입니다. 누가 전체 일정을 총괄하고 그 진행을 지역이 볼 수 있는 공개된 표로 보여주며 지연이 생기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합니까? 5개의 시계는 지금 같은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에 남기는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사람과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지역의 기업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이 사업의 핵심 공급망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참여 가능한 업종과 인증 요건, 조달 계획, 기술 이전은 공개돼 있습니까? 이것이 빠지면 지역은 땅만 내주고 정작 부가가치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공장이 지역에 서 있다는 사실과 그 공장이 지역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대한 공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지어야 할 것은 공장이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전력망이고, 먼저 필요한 것은 행정의 시간표이며, 그리고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모두를 같은 속도로 밀어붙일 지역의 실행 조직입니다. 정부와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과 대학과 기업이 저마다 다른 시계로 움직이면 이 사업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멈춥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전체 시간표를 책임지고 월별 진행을 공개된 표로 보여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은 그 모든 것이 자리 잡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준비 상황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면 지역 이기주의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찬양만 하면 그것은 홍보물이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준비 상황을 공개하십시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응원하는 사람만이 성공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호남은 다시 발표만 듣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을 이 지역은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발표가 반복되는 동안 실행이 조용히 표류하는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준비된 것을 공개하고 준비 안 된 것을 인정하며 그 격차를 메울 시간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전이고 지역에 큰 기대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정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시가 서지는 않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항 이전과 부지 인도, 교통과 인재와 실행 조직이 같은 날 함께 출발했을 때에만 그 땅은 산업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 공개된 실행표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끝내는지, 그리고 늦어지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지역이 확인할 수 있는 한 장의 시간표입니다. 그 표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응원할 것이고 그 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공은 곧 이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발표가 실제 일정표로 바뀌었는지 지역의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부지가 아니라 준비표입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시간표 위에서 세워집니다. 정보와 지역은 준비표를 공개하십시오.